지금 우리가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액티비티의 경우에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내부적으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즉 메모리에 XML 레이아웃에 있는 내용을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화면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일단 액티비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자,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어진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만 있는데, 여기에 왼쪽에서 app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액티비티 쪽으로 가보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 새로운 액티비티 추가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이쪽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봤던 액티비티의 유형들이 보여요. 그때는 이제 이미지까지 같이 보였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여기는 이제 글자만 보입니다. 그 중에 empty activity가 우리가 기본으로 선택했던 건데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의 이름을 메뉴 액티비티로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 액티비티 이름, 즉 소스 코드의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되고요. 레이아웃 파일, 즉 XML 레이아웃 파일도 자동으로 같이 만들어집니다. 액티비티 메뉴라고 되어 있죠. 자, 피니쉬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액티비티, 즉 하나의 화면은 자바 소스 코드 파일 하나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액티비티 메뉴.xml이 여기 메뉴 액티비티의 set content view로 이렇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manifest 파일, 즉 여기 보면 manifest 밑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자, 액티비티 태그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는 처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한 메뉴 액티비티도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 안쪽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이 하나씩 추가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화면에 자, XML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ML 레이아웃은 자, 여기에 액티비티 메뉴.xml로 보면 되겠죠. 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에요. 근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라고 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죠.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방향 속성이 되겠죠. 이 방향 속성을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추가한다. 버티컬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버튼 하나 추가해보죠. 자, 버튼. 자,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는 글자를 자, 텍스트 속성의 값으로 추가하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추가할 거냐면 이 아래쪽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XML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나 만들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다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 팔레트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서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컴포넌트 트리 쪽에 버튼 아래쪽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이 버튼은 아이디가 버튼 2네요. 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 자체가 이 아이디를 자동으로 부여하는데, 자, 이게 버튼 2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를 만들 때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또 다른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단위별로 아이디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튼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아이디를, 자, 컨테이너라고 한번 줘볼게요. 컨테이너, 뭘 담고 있는 레이아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번 부여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한번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드냐. 자, 레이아웃만 만들겠다. 화면이라고 하면 하나의 XML 레이아웃 파일과 자바 소스 코드 파일로 이루어지는데, 레이아웃 파일만 만들고 싶으면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가 있죠.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sub 1.xml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고요. 여기다가 루트 엘리먼트에다가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보죠. OK 누르면
자, 새로운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화면에는 자, 큰 화면,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 거고요. 부분 화면을 만들 때도 일단 눈에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분 화면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작게 만드는 거를 자,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자, 텍스트 뷰 하나 갖다 놓고요. 자, 텍스트 뷰에다가 여기다가 부분 화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부분 화면 이렇게 해보고요. 자, 글자 크기도 한번 크게 만들어 보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가보면 자, 입력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40sp 부분 화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배경 색상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배경 색상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를 자, 색상 요거 스포이드 모양 이렇게 눌러서 파란색 배경처럼 만들어 볼까요? 자, 파란색, 연한 파란색이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색상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아예 배경 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다가도 배경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뭐 자, 이렇게 주황색 형태 넣을 수도 있고요. 진한 파란색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좋아하는 걸로 한번 넣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셔도 되고 끌어다가 한번 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걸 한번 자, 우리가 아까 우리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데다가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액티비티.java로 가보죠. 이 액티비티 메뉴.xml의 그 내용이 메뉴 액티비티 쪽에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이 XML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버튼과 리니어 레이아웃을 찾을 수가 있죠.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을 하고요. find view by id 대문자 r.id. 버튼으로 버튼 객체를 찾는다. 그 다음에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로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넣어보자. 자, 그리고 우리 linear layout이라고 해서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 linear layout이라고 해서 변수로 선언하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변수 이름도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set content view 밑에서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 대문자 r.id. 컨테이너로 찾아서 할당해 보자. 그러면 이 메뉴 액티비티 어디서든 저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버튼이 클릭됐을 때 뭘 할 거냐면 자, 우리 서브 1.xml이라고 하는 거를 인플레이션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context.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반환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여기다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 시스템 서비스라고 해서 이 안드로이드 OS가 실행이 되면 얘가 항상 먼저 실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get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inflator라고 하는 변수 inflate라고 하는 자,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메소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r.layout.sub1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sub1.xml을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면 뭐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그죠? 메뉴 액티비티 메뉴.xml에 있는 컨테이너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이 메모리 객체화되면서 여기 와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true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요 상태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띄우면 자, 메인 액티비티가 뜨겠죠. 근데 이거를 바꿔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가서 자,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액티비티 태그가 있는데 액티비티 태그 안에 요 인텐트 필터 안에 있는 메인 런처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앱이 실행됐을 때 가장 처음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고 얘를 메인 액티비티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가 처음에 뜨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앱을 설치했을 때 시스템이
처음에 이거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띄울 화면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가 처음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앱을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 이런 형태로 보이죠. 자, 메뉴 액티비티가 처음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네요. 이건 뭐예요? sub1.xml이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XML 레이아웃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거를 버튼 눌렀을 때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띄워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다가 넣은 게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전체 화면이 보이는 방식과 그게 부분 화면이 보이는 방식이 코드가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각각의 화면을 추가를 해서 어떻게 전환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